2005년도에 이제 그 개관이 되면서 그 기회에 제가 운 좋게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장 좋은 위치에 이렇게 작품이 설치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성남 아트센터 말 그대로 성남의 모든 예술의 그 중심이죠. 그 나름대로 꽤 큰 대작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허락된 곳이고, 어떤 정신적인 것들, 어떤 희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또는 그 좌절, 뭐 이런 표현들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고, 문화와 예술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위로와 또는 때로는 힘을 돋궈주는 그런 메시지로 이 작품을 좀 읽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고 직접 배우고 뭔가 그런 기초를 익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 작가 생활을 하시면서도 제가 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수업 중에 그 누드크로키라고 하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대중들하고 같이 함께 누리는 그런 데 있어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서 그 성남 아트센터 그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각은 3차원의 예술이죠. 우리 회화가 이렇게 2차원의 어떤 평면에다가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조각은 3차원의 예술이기 때문에 정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감상 꼭 필요하고, 정면에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뒷면, 좌측면, 우측면, 위에서 또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것이 일반 회화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만의 느낀 그 특별한 감정들, 그것을 어떤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싶겠죠. 뭐 시인이라면 그걸 글로 표현을 했겠고, 뭐 성악가라면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각 예술을 하는 쪽이니까 입체, 뭐 또는 흙, 돌, 나무, 뭐 기타, 철, 다양한 그런 입체의 3차원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간에다가 이제 표현하는 그런 예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인체를 모르고서는 조각을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또 그리고 우리의 아마 작품 세계들이 대부분 우리 인간들의 얘기일 텐데, 늘상 우리의 몸을 평소에 당시 바라보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새롭게 바라보는, 정말 처음 만난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나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마치 탐구하는 것 같은. 나이가 들었어도 정신력을 집중해서 몰입을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사면에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과, 그 재료가 어떤 재료로 표현했는지, 그다음에 뭐 현대 작품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뭐 작동이 되어지는 그런 관객의 참여에 의해서 그것이 완성되어가는 그런 그 작품들이 많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빛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어떤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휙 지나쳐서는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조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미술협회나 이런 데서 중단가라 그래가지고 부피값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일반 회화나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호당 가격 뭐 이렇게 해서 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공식적인 이렇게 거래가 관항을 통해서나 이렇게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그 조각을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3차원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많이 이렇게 좀 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열풍처럼 불었던 그 SNS, 특히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작가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대중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장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번뜩 그곳에서 경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룹을 하나 만들게 됐는데, 페이스북 미술품 경매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됐고, 현재 한 2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한 100여 점, 140-50점 정도 되는 그런 작품이 거래가 일어났고, 뭐 최고가 한 800만 원 정도까지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굉장히 많은 그 작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품이 특히나 이렇게 이제 관객과 같이
어우러졌을 때 완성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조각에 좀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조각들이 관객의 어떤 그런 참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조각의 작품으로 율동공원의 바라보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눈동자와 물고기의 어떤 그런 것을 합성한, 개인적으로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익투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양과 눈동자를 결합해서 늘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된, 바라보게 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바라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영구 설치가 되어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박태현 노래비라고 저희 작곡가 아주 유명한 분이 성남에 사셨었죠. 산바람 강바람이라는 그런 곡부터 해서 주옥 같은 그런 곡들이 많은데, 그 노래비를 공모를 했고, 그 우연찮게 제가 당선이 됐고, 그래서 그것이 율동공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비 자체에 악보가 산바람 강바람이라는 그 악보가 새겨져 있고, 많은 분들이 손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억 정도 됐습니다. 1억 정도 됐는데, 작품이 굉장히 좀 큽니다. 한 7m가 좀 넘는 그런 크기였는데, 그 산바람 강바람이라는 그런 악보, 그걸 주제로 해서 어떤 구상을 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는 사실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각화시킬 것인가 하는 곳에서 사실은 고민을 했죠. 산바람은 그 산에 구름이 가서 이렇게 툭 걸쳐져 있는 그런 느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강바람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그 바람이 이렇게 그득 걸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로 표현하면 좋겠다 해서, 역시 관객의 어떤 그 의자로도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그런, 걸터 앉으면 작품 속에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배려된 작품입니다. 작업실은 뭐 사실은 이제 이천에 있지만, 그런 큰 작업, 대형 작업을 할 때는 저희들은 이제 도우미가 있죠. 같이 도와주시고, 저희는 그때 각각 어떤 그 모듈에 대해서 그 지휘를 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나비가 한 100마리 정도가 이렇게 병원 로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그런 작품인데, 모빌이라고 얘기하죠. 바람이 불면 약간씩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100마리의 그런 유리와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어떤 그런 그 작품이 햇빛을 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빛나는데, 제목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끝에서 그 나비가 살짝 이렇게 뜨면서 마치 생명을 새롭게 되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치유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의 분위기를 이렇게 공간에다 연출했던 그 작품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들 해 주십니다. 네. 저희 그 성남조각가 협회에서는 이렇게 성남 그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또는 그 장애아 시설 뭐 이런 곳을 찾아가서 전시를 하게 됐던 그런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미술관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관객들이 미술관까지 오는 그런 일들이 뭐 사실은 이렇게 쉽게 뭐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직접 찾아가는 그런 전시를 많이 하게 됐었는데, 금강동에 잘 꾸며진 그런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 사람의 어떤 움직임에 센서로 반응을 하는, 소리와 빛과 이런 것으로 반응하는 그 도자기 벽화를 공동 작업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있고, 약 한 2m에서 한 7m 정도 크기로 이렇게 제작된 것이 있고, 그리고 순회동에 벽화 한 100여 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공간에 역시 도자기 벽화로 공공미술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대형 작업으로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 2개년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성남조각가협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 그 야외 조각 축제를 다시금 그 행사를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자유로운 그런 표현 영역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사실은 행복합니다. 네.